캡틴 존? 구독과 좋아요. 실황사, 오랜만이지? 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 오늘은, 패세지 플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네. 패세지 플랜, 맨날 패세지 플랜 이 형사가 짜는데 어떻게 짜는지 궁금했지? 네. 어떻게 짜냐면, 쉬워. 우리는 맨날 가는 항로를 가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겠지, 맞지? 그죠. 패세지 플랜은, 네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어프레이절, 플래닝, 그 다음에 엑스큐션, 그 다음 모니터링,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있어. 한마디로 평가하고,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우선, 여기서, 그러니까 패세지 플랜 왜 짜? 패세지 플랜이 이제 패세지 플랜을 짜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맞아. 정확하게 맞아. 우리가 패세지 플랜을 짜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버스트 포스. 그러니까, 버스트 포스가 거의 기본이거든. 컨셉이거든. 그러니까, 파일럿 스테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파일럿이 타서 버싱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짜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파일럿이 다 그러니까 맞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적혀 있는데 The purpose of passage planning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navigation plan for the safety conduct of the ship from berth to berth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패세지 플랜의 목적이고 우선 패세지 플랜 하면 제일 처음 첫 단계가 뭐라고? 어프레이절. 어프레이저이지. 평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평가하는데 엄청 많은 정보들이 많겠지. 네. 진짜 이 정보를 다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아직도 나도 공부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어.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안전 항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게 내 임무고, 맞지? 그래서 보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제너럴 오퍼레이션, 인바이먼트, 컨디션식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해 관련된 정보들이 여러 가지 많았겠지. 항해 관련 뭐 ENC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MD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SI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겠지, 맞지? 그 다음에 제너럴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타잖아. 그럼 헬리콥터 헬기를 탈 때, 우리 헬리콥터 체크리스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헬기를 탈 때 그러니까 포트 헤들랜드에 또 규정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카고 오퍼레이션도 있을 거지. 카고 오퍼레이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보면, 우리가 벙커가 없으면 안 되지. 아무리 이 큰 배가 있는데 벙커가 없으면 앵꼬 나면 어때?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벙커가 한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지, 우리가 포트 헤들랜드 출항하면 영업팀에서 벙커 플랜을 짜달래. 그러면 우리가, 우리 벙커 플랜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한 800톤에서 900톤 이렇게 중국에서 받는단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에카 지역을 다니니까 에카 지역에 MGO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VLS4 쓸 때도 있잖아. 맞지? 그럴 때 이제 그러면 한 항차에 아니면 두 항차에 어느 정도 쓰는지에 따라서 벙커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이제 항해 계획할 때 해야 돼. 또, 우리 또 중요한 게 먹을 거잖아. 부식도 어디 실어? 우리가 부식 중국에서만 실을 수가 없어. 왜 중국에서만 실으면, 이래 또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많이 못 먹잖아. 우리는 또 이제, 마닐라, 그러니까 필리핀 통화할 때 또 봤잖아. 맛있는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 신선한 생선도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여기에 플래닝 때 이제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미팅하는데 우리 브리핑 하잖아. 우리 브리핑 할 때 그때 이제 기관장님하고도 이제 브리핑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이 정도에 딱 그 다음에 부식 받을 때 한 며칠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크 에리어, 지금 우리가 하이 리스크 에리어잖아. 하이 리스크 에리어는 또 언제 지나가니까 일항사 보고 하이 리스크 에리어는 다 패들락 치고, 그 다음에 문 열어놓은 데 없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우리가 풀 스피드로 가가지고 우리가 하이 리스크를 빨리 통항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도 보고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퍼레이션 평가야. 그 다음에 인바이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 에카 있지. 에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공기 오염 되지 말고 삭스 관련된 건데, 에카 이제 스크러브 돌려가지고 우리가 대항에서는 스크러브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에카에 들어가면 VLS4를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벙커 체인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러브를 안 쓰고 벙커 체인지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엔카가 0.5가 있고 0.1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0.5에서는 VLSP 쓰면 되는데 0.1에서는 또 MGO를 써야 하고 다 잘 안 해. 이제 좀 알지, 맞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 평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있잖아.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 버리는지 어떻게 버리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는 다 버리면 안 되지, 맞지? 근데 그 시에지 우리가 우리 똥무전이도 영어로 아까 좀 이상하니까 시에지 우리가 바다에 배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출하는 규정이 또 있다 마폴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언제 상기사한테 언제 버릴 수 있는지, 그다음 상기사가 버리기 전에 내가 그 브릿지에 컨펌 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보면 또 인발먼트 관련된 게 또 뭐 있노? 뭐 쓰레기 태우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맞지? 그다음에 발라스 이체인지도 있을 건데 우리는 BWTS를 쓰기 때문에 발라스 이체인지는 필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정보가 있겠지, 맞지요? 그다음에 컨디전시에 대한 우리가 비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컨디전시에 대해서도 그 패시지 플랜에 한번 평가를 해줘야 돼. 이해되지? 그러면 어프레이저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차트 어프레이저를 보면 차트 스케일, 그러니까 대추적 차트가 있고, 지금 여기 본 거야? 대추적 차트가 있고 수축적 차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로에 따라서 다르게 쓸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적절하게 쓰는지 그 평가를 해줘야 하고, 노티스 마리너스, 그 다음에 어큐러시 차트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어큐러시 데이터 차트도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 보면 캡 쪽이라고 들어봤지? 캡 쪽이 보면서 이거 어큐러시 차트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디셔널 정보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셀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책자가 있는데, 셀링 디렉션 책자라든지 노티스 마리너스, 뭐 TMP라든지 코렉션 뭐 이런 게 있겠지.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 레디어 시그널도 우리가 전자 책자로 거의 다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로드라인, 지금 포트 헤들랜드 같은 경우는 트로피컬인데, 트로피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원래는 노멀하게는 서머 드라프트는 우리가 18.2야. 근데 트로피컬은 더 높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로드라인 차트를 보고 우리가 카고 로딩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우리 맥스로 이렇게 로딩 해버리면 항해하는데 위험도 있겠지. 맞지? 그런 것도 봐요. 그 다음에 오션 패세지, 그 다음에 루팅 차트, 엔드 가이던스. 루팅 차트 북도 있거든.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루트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항로, 그러니까 레커멘디드 항로는 어딘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포트 가이드도 있을 거고, 리스트 오브 라이트, 그 다음에 타이들 테이블. 타이들 테이블도 중요하죠. 우리가 가는 포트는 다 타이들이 엄청 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포트 헤들랜드도 뭐 4m, 6m 이래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이들이 얼마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항 출항하는데 리스트릭티드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차이나도 좀 3m, 4m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이들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입항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타이들 본다 얘가, 맞지? 근데 타이들에 따라서 우리가 앵커링 할 때도 타이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이들에 따라서 조류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에 따라서 앵커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플랜을 또 짠단 말이야, 내가 머릿속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린 시큐리티 차트 뭐 시큐리티 차트가 또 있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인도양을 안 가는데, 인도양 가다 보면 해적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해적들 관련된 차트들이 있어. 그 차트 우리가 가야 하는 항로가 또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 이런 걸 다 공부하려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또 나중에 사망사하고, 지금은 이제 뭐 선장님이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하는데, 나중에 사망사가 되고 사망사 관련되면 이양사 준비할 때쯤에 그때 그랬지, 그때 까먹은 동영상을 한번 돌려봐. 그리고 이제 플래닝인데, 이번에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 평가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플래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래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어. 우리가 크게 그 항해를 할 때 처음에 대양 항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안 항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선 구역이 있단 말이야.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대양 항해는 그 오픈 프레이즈라 해가지고 어떤 걸 보냐면, 그 예를 들어서 anticipated waypoint arrival time, 그러니까 그 웹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에 웹포인트가 있는데, 웹포인트마다 우리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몰라도 한 대충 ETA가 얼마인지 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리스크 에리어를 도착하는데, 대충 오늘
아침에 도착했잖아. 네.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레포팅도 있으니까 뭐 선장이 내한테나 아니면 그 교대하는 사람이나 네가 사망사라고 하면 네. 이 형사나 1형사한테 한 내일이나 뭐 한 오늘이 10일이잖아. 10일쯤에 10일 8시쯤에 거의 하이리스크 지나고 한 24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레포팅을 할 수 있잖아. 뭐 그 다음에 또 네로 채널이나 여러 가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그 다음에 또 4시간 정도에 네가 항해하면서 웹포인트가 있으면 그게 막, 그 다음에 덴저러스가 없나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웹포인트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타임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크로스 트랙 디스턴스 XTD가 있지. XTD 보면 우리가 패세지 플랜 짜면 그 루트에 XTD가 있어. 그러니까 루트에 보면, 그러니까 마진이지. 마진이 우리가 그 엑기스의 JRC 같은 경우는 9마일까지 마진이 있단 말이야. 그래 되면 뭐 네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2마일이 될 수도 있고 더 좁은 데는 0.5마일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호주에서 XTD에 관련돼서 항해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그다음에 XTD 바깥에 나가는데 어떠한 인포메이션도 어떠한 그 마크도 그 뭐지 로그북에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디텐션이 되는 적이 있어. 디텐션이 나주나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XTD 바깥으로 하면 우리가 그 ENC 차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먼저 그 다음에 ENC 차트가 없으면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ENC 차트가 거의 다 있어. XTD 바깥으로 나가도 그렇게 웬만하면 해놨단 말이야. 나가면 그 다음에 체크해가지고 로그북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XTD를 나갔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of Navigation Hazard 그러니까 그 항해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이 없나. 예를 들어서 우리 발리 지나가잖아. 발리 지나가면 TSS가 있잖아. 근데 TSS에 보면 좀 약간 크레이징한 면들이 있더라, 이거 맞지? 저번에 TSS 지나가는데 뭐고 하면서 봤는데, 불도 안 켜놓고 조그만 요트래 하나, 보트인데 불도 안 켜놓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 맞지? 이 지역은 좀 위험 요소, 그러니까, 크레이징한 보트맨들이 많다, 이렇게 뭐, 정보가 있으면 또 인수인계 하면서 또 패시지 플랜 짤 때 뭐 그런 것도 리마크하면 좋겠지, 맞지? 뭐 그런 거 말고도 커런트가 센 지역들. 그 발리 같은 경우는 커런트가 가끔 가다가 4노트, 5노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타가 안 먹는단 말이야. 타가 안 먹고 리웨이가 심하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도 있어야 하고, 맞지? 이런 뭐 섬이나 뭐 아니면 UKC 관련돼서 내비게이션 해저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항해에 대해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타가 안 잡히거나 커런트가 크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내비게이션 해저들에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레그 디스턴스가 뭐냐면 우리가 아일랜드가 있을 거 아니야. 아일랜드가 있으면 그게 레그 디스턴스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패럴 인덱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패럴 인덱스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아일랜드가 있는데 한 9마일 레그 디스턴스가 있다. 그러면 9마일 우리가 9마일 그거 정도 보고 레이더를 쫙 가면 우리가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플랜 트랙 위드 트루 코스 우리가 액세스 짜면 루트에 트랙이 다 코스가 트루 코스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셉 뎁스, 세프티 컨투어 세프티 컨투어 우리가 지금 18m 정도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20m의 세프티 컨투어하고 세프티 뎁스 하면 대항에서는 뭐 그렇게 억셉터블 해. 근데 연안을 항해할 땐 또 다르게 또 해야 한단 말이야. 타들도 있고 유키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나중에 좀 플래닝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 플래닝 하고 있네. 그러니까 코스탈 프레질 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할게. 그리고 코스탈 그러니까 연안항해 때는 또 그 대항항해의 인포메이션, 대항항해에 필요한 정보들 이외에 또 다른 정보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레이더 우리가 연안항해 할 때는 레이더를 가지고 포지셔닝 한다고 들어봤지? 왜?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있으면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이더 베어링하고 레인지를 해가지고 우리의 포지션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 에로피를 계속 내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우리 항로는 발리에서부터 맨드로까지 그거 다 연안항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그게 막히면 에로피를 계속 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클리어링 베어링 오브 그 다음에 레인지 베이스 온 차트드 피처, 그러니까 정확한 물표물에 대한 이 베어링하고 레인지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끔 이제 항해를 해야 돼. 플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컨스피큐 정확한 차트드 퓨처,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거의 비슷한 말인데 포지션 픽, 그러니까 포지션을 내기 위해서 포지션을, 그러니까 요거는 베어링하고 레인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베어링하고 레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저 뭐냐 not more than not less than 베어링이 있단 말이야. 니 처음 듣는 건데, 니 처음 들었지, 맞지? 그런 베어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베어링이 이만큼 이상 가면 안 되고 이하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해주면 뭐 클리언 베어링 렌즈 이런 걸 해주면 우리가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 세프티 워터 이상, 그러니까 언세프티 워터로 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 그런 건 다른 책이 있는데 그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지션을 내기 위한 정확한 물표물을 해가지고 우리가 레이더로 이제 그러니까 레이더로 위치를 내는 거지. 그 다음에 노고 에리어도 우리가 세프티 컨투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프티 컨투어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노고 에리어를 했는데 노고 에리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색칠을 해버리면 노고 에리어 안쪽에 대한 정보를 잘 못 보지. 맞죠? 그러니까 거의 좀 그러니까 노고 에리어에 대한 그냥 살짝만 에리어만 쳐주면 돼. 무슨 뭔지 알겠지? 가끔 가다면 내가 이베이에 있다고 했을 때 보면 노고 에리어가 그냥 색칠 싹 다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디테일한 거는 책자, 브릿지 팀 매니지먼트 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루팅 앤더 레포팅 리카이먼트, 레포팅 연안 가면 중국 같은 경우에 연안 가면 레포팅 하는 데가 많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ENC 유저맵이, 그러니까 ATS에는 유저맵이라는 게 있어. 유저맵, 그러니까 그림 차트지. 그러니까 그린 데가 있는데 그게 그림을 잘 그려 놓으면 돼. 그 다음에 세프티 워터가 있는데 세프티 워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고 에리어하고 세프티 워터가 되냐 언세프티 워터가 되는 거냐 하는 거는 세프티 컨투어로 해가지고 표시하면 되고, 세프티 컨투어하고 세프티 뎁스하고 그 다음에 타이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들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입항하기 전에 타이들 내가 이제 한 3일 전에 2, 3일 전에 포트랜드하고 차이나하고 해당 차이나하고 이제 타이들을 해놓으라 하잖아. 맞지? 타이들에 따라서 우리가 입항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ecision point for critical maneuvering인데 우리가 연안 항해할 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스탑 디스턴스하고 터닝 어빌리티가 있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배에 맞게끔 우리 배에 대한 정보가 알아야지.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저번에 터닝 한번 했었잖아. 회항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거의 한 0.5 우리가 반지름이 터닝 서클이 한 5케이블 정도 되거든. 5케이블에서 6케이블 되니까 여기 한번 볼까? 여기로 와볼래? 터닝 서클이 여기 보면 여기 한 7케이블, 여기 7케이블, 여기는 4케이블 뭐 이렇게 돼 있지. 맞지? 디버터에는 4케이블 정도고 그 다음에 쉐로워터는 7케이블, 그러니까 한 5케이블 정도라 생각하면 되고 마진을 둬서 1마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1마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터닝 서클이 있구나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비상상일 때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컨디전시 플랜인데 컨디전시 플랜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코스탈에서는 어볼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 어볼트 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비상상일 때 이 이상 지나가면 우리가 회항할 수 없다 하는 어볼트 라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나 그러니까 스탑 디스턴스나 터닝이 4케이블, 만약에 우리가 협수로나 네로 채널인데 4케이블 미만이다. 우리가 마진이. 그러면 터닝을 할 수 없겠지, 그 선은. 그럴 때는 이제 그 앞쪽에 어볼트 라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앵카리지를 해가지고, 컨티전시 플랜을 짜는 거지.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성구역인데, 도성구역은, 오픈하고 코스탈 다 포함해서, VAR 상을 다 포함해서, 터닝 레디어스 for each 코스, 그러니까, 코스마다, 터닝 레디어스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WOP라는데, 얼터 코스에 대한 WOP를 이제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에 들는 데서는 막 엄청 커브가 심하잖아. 커브가 심하니까 내가 전에 니한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휘로 포인트를 보는지, ROT하고, 우리 액티스 보면 벡터가 있어. 벡터에 보면, 그 벡터 총길이하고 벡터 또 섹션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총길이는 6마일로 해놓고, 그 섹션이 2마일로 해놓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ROT를 보면서, 이 친구가 잘 쓰고 있는지, 잘 안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피곤하면 아무리 파일럿이라도, 그러니까 중국 파일럿은 우리가 12시간에서 18시간 가니까 피곤해. 그러면 가끔 실수를 많이 해, 보면. 솔직히 갈 때마다 한 두세 번 실수하니까. 근데 또 타수도 좀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눈을 동그랑 뜨고 있잖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막 우리가 포트로 가야 하는데 스타보드 10 해버리면 타수도 스타보드 10 하고 스타보드 10 해버리면 바로 포트 그 밑집으로 한 상태에서 물어보고 포트 10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이제 잘못하면 박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특히나 포트헤들랜드에서는 포트헤들랜드에도 저녁 시간에 자정에 우리가 출항하거나 입항하면 파일럿들이 피곤해가지고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어. 커브가 많은 연한항이야. 그래서 진짜 긴장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커밋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앵카 이머전시 앵카 스탠바이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그 커밋 포인트가 어딘지 보고, 그 다음에 파일럿도 양쯔강 같은 경우는 12시간이니까 한 번 파일럿이 교대된단 말이야. 그 포인트가 어딘지 우리가 보면 타이칸 근처에서 이제 파일럿이 교대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시간이 안 맞으면 또 타이칸 근처에서 앵카리에서 앵카도 하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양쯔강에서 우리가 출항하고 나서 시간대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노스 채널을 쓸 때가 있고 사우스 채널을 쓸 때가 있는데, 노스 채널일 때는 우리가 발라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우스 채널일 때는 드라프트 제한이 있어. 7.7인가? 요즘에 안 다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7.7인가 7.5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가 드라프트 풀 이머전이 8.5거든. 8.5인데 7.7까지 해버리려면 우리가 좀 많이 6번 발라스트 탱크를 빼앗난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빼고, 그 다음에 리미트가 언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플래닝 할 때 이제 패스 플랜에 넣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까지 플래닝을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플래닝 할 때 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자고 하면 액티스의 세프티 컨트롤하고 캣 쪽이야. 세프티 컨트롤은 우리가 뭐 다른 포트에 들어가면 잘 모르겠는데 CJK 들어가면 아주 중요해. CJK 파일럿 스테이션 탈 때 항상 보지, 맞지? 그 보면 파일럿 스테이션이 거의 뎁스가 거의 11.5, 12m 이래 돼 있잖아, 맞지? 근데 세프티 컨트롤가 12m 딱 해버리면 다 노고 에리어로 돼버리던다, 이거 맞지? 그래서 보면 11m로 하면 딱 맞더라고. 실제로 그 에코 사운드를 켜가지고 해보면 딱 맞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세프티 컨트롤하고 세프티 뎁스하고 뭔지 한번 설명해보면, 세프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세프티 컨트롤은 등수심이란 말이야. 등수심이 어떻게 돼 있냐면 2m, 5m, 10m, 15m, 20m, 뭐 50m로 돼 있는데 15m는 거의 없어. 그 중국에는 또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CJK 들어갈 때 우리가 드라프트가 12m잖아, 맞지? 12m인데 그 세프티 컨트롤을 12m로 해버리면 어찌 되냐면 등수심이 20m로 인식하고 20m 미만은 다 파란색으로 노웨이 에리어로 된단 말이야. 페어웨이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페어웨이까지 다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세이프티인지 어디로 가야지 언세이프티인지 모른다, 얘가. 맞지? 그 다음에 페어웨이까지 다 돼버리니까 우리가 항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치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회사 규정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고 에리어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고 에리어 유저맵 사용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뭐 액티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액티스 책은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세프티 컨트롤에 맞게끔 하고, 그 페어웨이도 세프티 컨트롤 맞게끔 10m, 15m, 20m에 맞게끔 딱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12m면 10m로 설정을 해놔. 그러면 하얀색으로 딱 우리 길이 딱 보여. 그런 상태에서 세프티 뎁스를, 그러니까 12m, 그러니까 세프티 컨트롤은 10m, 세프티 뎁스는 12m로 해가지고 12m에 맞게끔 하이라이트가 뎁스가 하이라이트 돼. 그러면 그 하이라이트 뎁스에 대해서 노고 에리를 치든지,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가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근데 아까 세프티 뎁스는 또 식이 있는데, 봐봐, 우리가 보면 타이들 있지, 좀 확대해래. 우리가 드라프트 12m고, 그 다음에 스커트가 1m라고 하면, 우리 12나트 기준으로 1m라고 하고, UKC가 뭐 몇 프로고, 뭐 1m라, 미니멈 UKC가 1m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야? 14m지. 그 다음에 타이드가 3m라고 하면, 세프티 컨트롤은 11m지, 맞지? 11m인데, 아까 뭐라 했어? 10m로 하랬지. 그럼 세프티 뎁스를 11m로 하고, 그렇게 노고에를 하면 돼. 이해되지?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캣 쪽 같은 경우에는 캣 쪽, 카테고리 존 오브 컨피전시인데, 그러니까, 정확도야. 그러니까 ENC 정확도를 말하는 건데, 보면 캣 쪽은, 몇 가지가 있어? 6개. 6가지가 있지. 네. A1, A2, A2, B, C, D, U.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2가지가 있는데, 포지션 어큐리시가 있고, 뎁스 어큐리시가 있는데, 기억하고 있지? 틀리면 안 된다. 봐봐. A1 같은 경우에는, 저 포지션 어큐리시가 몇 미터야? 5m 플러스 마이너스 5m 플러스 5% 뎁스. 맞지? 5m, 플러스 마이너스 5m, 플러스 5% 뎁스지, 맞지? 그 다음에, 뎁스 어큐리시는 얼마야? 0.5 플러스 1% 뎁스. 맞아. 0.5 플러스 1% 뎁스지, 맞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2는 A2는 이제 20m. 20m, 그다음에 그게 뎁스 어큐리시는 1m 플러스 2%. 1m 플러스 2% 맞지? 그 다음에 C는 C 이제 50m? 똑같이 1m 플러스 1m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D는 D는 이제 500 500. 이랑 2m 플러스 5%. 2m 플러스 5%. 잘했어. 자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하루 지나면 50%가 까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오늘 또 기억하지 맞지? 아무튼 여기 있는데 여기 확대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A1, A2, B, C, D 뭐 그림인데 요는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림이 있거든. 그림이 있는데 그림으로 나중에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그러나 U는 서베가 뭐 U는 대항에서는 거의 U가 많아. U하고 D가 많은데 U하고 D는 거의 이제 서베어가 정확하지 않다, 뭐 서베어 엄청 오래됐다, 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래닝을 짤 때도 이런 거를 봐가지고 우리가 우리 보면 identification of navigation hazard 있지, 뭐 이에 해당되는 거는 좀 마진을 둬가지고 좀 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그 execution인데 실행을 옮겨야지 이제. 실행에 플랜 짰으면 플랜에 그치면 안 되지, 맞지? 우리도 뭐 패세지 플랜만 알고 우리가 뭐 어떤 거를 계획하면 있어서 계획만 해가지고 실행 안 옮기면 힘들지, 맞지? 그래서 실행을 하는 남자가 돼야 돼. 실행을 그러니까 플래닝을 실행을 해야 돼. 그냥 브리핑을 하고 브릿지 팀에 같이 브리핑을 하면서 디파처 하기 전에 마스터는 그 플랜 짠 거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제 컨펌해서 안전 항해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브리핑하면서 또 필요한 거는 또 브리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돼. 우리가 디파처 하기 전에 항상 이 양사가 짜놓고 그다음에 액티스 두 대에다가도 다 해놓잖아, 맞지? 뭐 유저 맵도 하고 필요한 것들 뭐 플래닝에 이제 필요한 것들도 다 이제 저 액티스에 다 표시해놓고 뭐 그렇게 해놓잖아, 맞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잖아. 그런데 끝이야? 끝이 아니지, 맞지? 우리가 항해하면서도 계속 패시지 플랜이 있는데 패시지 플랜 프린트 한 거를 계속 모니터를 해가지고 또 만약에 2단계 동안에 뭐 좀 이상하다, 플래닝이 이상하다, 또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 뭐 아이솔레이션 마크가 있는데 뭐 X자로 된 게 있거든. 뭐 그런 게 너무 근처에 있어.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전에 이게 3마일 디스턴스가 있었어. 3마일 디스턴스가 있는데 3마일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하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3마일 위험할 수도 있지. 커런트가 막 엄청 세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 뭐 5마일 10마일 하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ENC 차트를 보고 캣 쪽을 보고 해가지고 그러면 캣 쪽에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1마일 미만으로 하면 좀 위험해. 그래서 항상 아이솔레이션 마크 같은 경우는 한 3마일. 근데 연안 우리가 양쯔강 가면 거의 바로 옆에 있고 막 그렇잖아, 맞지? 그런 거는 또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클리어런스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좀 재밌었나? 네.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플랜했고 여기까지 하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